안녕하십니까. 2022년 제20회차 사회복지법제론 1급 기출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1급 기출문제 51번부터 75번까지인데 이번 시간에 전반부입니다. 이번에 총평을 좀 해보면 좀 지엽적인 부분이 좀 나왔습니다. 지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뭐랄까요, 기존에 있던 문제 패턴하고 약간 좀 다른 패턴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숫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숫자에 대한 암기가 안 됐다면 정말 이번 시험은 힘들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문제를 쭉 풀 때 보면 수치를 좀 잘 기억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제가 말하는 지엽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도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질문들이 있죠. 기출문제에서 많이 다루었던 지문이 있는데 기출문제에서 잘 안 나왔던 지문들도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20회차의 사회복지사 1급 기출문제는 지문이 그렇게 길진 않았지만 우리들이 이 앞으로 학습 방향을 이렇게도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문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5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번 문제까지입니다. 자, 1번은 헌법 규정의 사회적 기본권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가 이거 암기법 가르쳐 드렸어요. 혼, 인, 교, 환, 삼, 근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자, 이게 뭐냐면 혼인, 모성, 복원에 관한 권리,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이게 헌법 34조에 있는 거죠. 헌법 34조 1항부터 6항까지가 모두 다 사회권적 기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교육권, 환경권, 근로3권, 근로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죠. 고용의 증진과 적정 임금의 보장에 노력해야 된다. 이게 근로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게 아까 했던 헌법 34조에 있는 겁니다. 헌법 34조의 3항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는 모든 틀렸어요. 공무원이 나오죠. 자, 공무원인 근로자.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맞아요. 모든이 틀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외가 되느냐? 주요방위 산업체. 주요방위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경우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단체행동권이 제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근로 3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근로 3권에 해당되는 건데 그 조문에 보면 주요 방위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은 단체 행동권이 제한된다. 이 사람도 공무원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공무원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평생 교육. 교육이 나왔어요. 이게 교육권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모성이 나왔어요. 이게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혼인, 모성, 보건에 관한 권리입니다. 보건 등에 관한 권리.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다 헌법의 규정에 있는 것들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51번 문제 강론이 아니라 총론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총론에 해당되는 문제. 총론에 해당되는 문제가 3문제에서 많게는 5문제까지 출제가 됩니다. 자, 지금 한 문제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대통령령, 조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 다음에 규칙.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을 따르거든요. 다 성문법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물론 여기 안에 헌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시행령,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쵸, 시행규칙이 있죠. 시행규칙. 자, 우리가 장관을 부령, 총리는 총리령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시행규칙에 있는 겁니다. 조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는 거, 규칙,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거, 그 다음에 국제법규. 그래서 여기 헌법과 시행규칙이 더 들어가면 좋겠죠. 다 맞습니다. 다음 5번입니다. 자, 53번 문제, 이것도 총론입니다.
법률의 제정 연도가 가장 빠른 것은입니다.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 1993년 고용보험법, 1991년 영유아보육법, 1981년 노인복지법. 가장 빠른 것은 노인복지법입니다. 이거 숫자 모르면 안 돼요. 이것도 일종의 숫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도 중요한 것들은 외워주셔야 합니다. 기출문제 보시면서 잘 나왔던 것들을 숙지하면 돼요. 이거 다 나왔던 것들입니다. 답은 5번. 자, 앞에 세 문제였죠. 여기까지가 강론. 자, 총론. 지금부터 이제 사회보장기본법 나왔죠? 이런 것들이 강론의 문제예요. 자, 볼게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이 있어요. 여기에 관해서 이 박스로 지문을 넣었어요. 이것은 비교적 쉬운 문제예요. 사회보험은 누구의 책임이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보건복지부 아니면 고용노동부예요. 그래서 이건 국가라고 해요. 그래서 국가의 책임에 하에 하는 거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예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라고 쓰겠습니다.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운영 원칙에 공공책임성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공책임성. 자, 사회보장제도 운영 원칙이 여러 가지잖아요. 암기하는 방법, 보연이형 전민의 효공책. 보연이형 전민의 효공책. 자, 여기 마지막에 있는 공책 있잖아요. 공책. 이게 바로 공공책임성이에요. 공공책임성. 이게 공공책임성이에요. 자, 이게 뭐겠어요? 보편성, 계속 연계성, 형평성, 전문성, 민주성, 효율성. 이게 있어요. 이게 다 사회보장 운영 원칙에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공공책임성이 박스로 나온 거예요. 답은 국가와 지자체. 국가와 지자체. 답은 4번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55번. 또 사회보장기본법이죠? 그럼 이것도 강론. 자, 사회보장기본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나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 증진하는 책임을 가지고요.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되고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자, 여기부터 같이 읽으세요. 시작.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 추계. 매년 아니고요. 경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야 된다. 제가 이것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많아요 라고 말했어요. 경년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경년 이렇게 외우라 했죠. 사회보장 재정 추계 경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자, 매년 아니니까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4번 들어갑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매년. 국가와 지자체는 가정이 건전하게 유지되고 그 기능이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사회보장 재정축의 경년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사회보장기본법이 또 나왔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입니다. 자, 1, 3, 30이죠. 자, 위원장이 한 명 있고요.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됩니다. 사회보장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에 있구나라고 알 수 있고요. 자, 여기 3명이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현재 부위원장이에요.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장관, 기재부 장관이라고 쓰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부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있어요. 복지부,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해서 3사람이에요. 이 3사람이 바로 부위원장입니다. 자, 여기 30명이 있어요. 30명 이내의 위원입니다. 30명 이내의 위원이다. 그럼 이 30명 이내의 위원에 이 사람들이 포함되는 거죠. 당연히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 장관 들어갑니다. 기재부 장관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들어갑니다. 모두 들어가요. 자, 기억니은 디귿리이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교육부 장관도 들어가고 하나만 더 여성가족부 장관도 들어갑니다. 여가부 장관이죠.
자, 여성가족부 장관도 포함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여기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은 5번이 됩니다. 행안부 장관도 들어가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들어가고 기재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들어가고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 그 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들어가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세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가 아닌 다른 법의 문제입니다. 자,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그래서 이른바 사회보장급여법이라고 하죠. 간단하게 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보시면 보장기관의 장은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서 끊어요. 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우리가 이제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굴조사를 1년마다 정기적으로 한 게 아니라 1년은 너무 길어요. 분기마다. 분기마다 해요. 그러면 1년에 4번 하는 거죠. 1년 4번 한다. 왜? 오케이. 1,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하니까 자, 분기별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년에 4번 한다. 자, 이런 것들이 숫자의 일종의 이게 숫자 개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있다. 그런데 이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발굴조사하는 경우를 이제 빼야 되겠죠. 그것은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니까 긴급복지지원법상 발굴조사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외하고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발굴조사를 이제 분기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번이 잘못됐네요. 1번이 답이 되겠고,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누구든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해서 사회보장 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는 당연히 보장기관에 알려야 해요. 알았죠? 오케이.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가 됩니다. 보장기관은 국가와 지자체. 자, 그 다음에 57번의 4번 지문은 이의신청은 90일을 기획하세요. 이의신청은 90일. 시작. 이의신청은 9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거의 모든 법이 99% 다 90일이에요. 이의신청은 90일.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요. 처분을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 이게 이제 최근에 생긴 거죠.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자, 누가 이용하죠? 여기 나왔네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자가 사회서비스 정보 시스템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되셨죠?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시작. 발굴조사는 분기마다. 자, 이 법이 또 나왔습니다. 보십시오.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 수급 자격 확인을 위해 지원 대상자와 그 부양무자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사항. 이거를 수급 자격 조사라 하거든요. 수급 자격 조사. 법에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적사항이나 가족관계 확인해야 될까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봐야 될까요? 네, 당연합니다. 모두 다 해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사회보장 급여 수급 이력도 봐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3가지예요. 인적사항과 가족관계 확인,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수급 이력.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고,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보장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까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 4가지가 법조문에 들어있어요.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처음 나온 거예요. 수급자격조사의 내용이 어떤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자주 좀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도 수급권에 대한 조사를 하잖아요. 그 내용하고 요 내용하고 2가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58번 문제까지가 사회보장급여법이고 이제 법이 또 바뀌었죠.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이것도 많이 나오는 법이죠. 사회복지사업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자격을 취소해야 되는 경우는 거짓 부정한 방법의 경우 반드시 취소합니다.
반드시 취소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맞고요. 사회복지법인을 설립. 법인 나왔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온 지문이니까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사회복지법인이 설립 후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면 시도지사는 시정명령 아니요? 아니요. 자, 법인의 설립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세 가지예요. 거짓으로,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허가를 받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기본재산 출연하지 않은 경우, 기본재산 미출연. 그럼 이거는 사업을 할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법인 설립을 취소해야 됩니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했을 때 기본재산 미출연 이런 것들이 시정명령이 아니라요. 반드시 설립을 취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를 방해해서도 안 되고요. 사회복지를 필요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신청주의가 원칙이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되셨죠? 제가 기록하는 거 같이 기록해 주셔야 돼요. 포인트니까. 자, 60번 문제 사회복지사업법 들어갑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문제, 이하 시설이라고 하고요. 옳은 것은 입니다.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 운영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거 없어요. 그냥 국가와 지자체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냥 신고 절차 없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의 대표는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된다. 왜 법인 대표가 합니까? 시설장이 해야지.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하는 거예요. 시설의 장은 시설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고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그러면 뭐예요? 시설장이죠. 시설장은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나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거 맞고. 시설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해서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여러분, 운영위원회는요, 의결기구가 아니에요. 시설 운영위원회는 심의기구예요. 그래서 심의하기 위하여 그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의 책임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보조해야 되나요? 아니, 책임보험을 들여야 되는데 시설은 책임공제나 책임보험에 들여야 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가 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조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보조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답은 3번입니다. 61번 문제 들어갑니다. 또 사회복지사업법이죠. 이게 많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회복지법인 이하 법인으로 하고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이제 앞에는 시설의 문제였고 이건 법인의 문제입니다.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과 직원은 그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나요? 탈락. 자, 이사의 겸직 금지가 있어요. 이사는요, 시설장, 법인이 설치한 시설장을 할 수 있고요. 그 직원을 겸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사는 시설장은 되는데 직원은 안 되구나. 그러니까 시설의 장과 직원은 법인의 이사를 겸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시설장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이렇게 오답 노트 하시면 돼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파산자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당연히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임원 결격 사유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법인의 대표이사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사 7명 이상이고 감사는 2명 이상을 두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사와 감사가 임원이죠. 자, 이 사회는 안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표결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됩니까? 당연한 이야기. 이사 회의록을 작성할 때 안건이 뭐였지? 표결수가 어떻게 됐어? 다 작성해야죠. 그 다음에 해산한 법인이 있어요. 해산한 법인에 남은 재산이 있어요. 청산을 해야 되잖아요.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귀속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자, 답을 해결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이사는 시설장은 가능하고 직원은 할 수 없습니다. 자, 62번 문제 들어갑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색채가 바뀌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과 보장시설에 대한 H입니다. 자, 앞에는 보장기관이고요. 뒤에는 보장시설인데요. 옳게 짝지어진 것은 입니다. 자, 보장기관은 법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 또는 지자체라고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지자체. 그래서 공공기관과 연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장시설은 말 그대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보장시설은 그냥 시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가와 지자체가 아니라. 그럼 여기 장애인 거주시설이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사회복지시설 중에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보장시설이죠. 이건 보장시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역시장, 대전광역시장, 전라남도 도지사, 인천시 교육감. 이건 뭐예요? 네, 이건 보장기관이죠. 보장기관. 왜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들어가냐면 이 교육감이 국기법이잖아요. 교육급여와 연관성 있는 보장기관이에요. 교육급여의 보장기관이 교육감이거든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보장기관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보장기관, 보장시설이니까 디귿, 리을, 미음이 앞에 있어야 되고요. 기역과 니은이 뒤에 있어야 돼요. 요걸 찾으면 돼요. 1번에 기역, 니은 탈락, 니은, 미음 탈락, 디귿, 기역, 디귿, 기역. 3번 맞죠? 리을, 디귿. 여기 디귿 없잖아요. 탈락. 그 다음에 미음, 리을. 여기 리을 없잖아요. 탈락. 답은 3번. 아닌데? 오케이. 답은 디귿과 기역이죠. 디귿과 기역. 제가 답을 확인해 볼게요. 62번. 62번의 답은 잠깐 보겠습니다. 네, 3번 맞습니다. 디귿 기역. 이거 아니고요. 디귿 기역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63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번 시간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63번 문제 의료급여법이 나왔습니다. 국기법이 딱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우리가 의료급여는 1종, 2종이 있죠.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가 있는데 여기 이제 수급권자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병원에서 혜택을 받는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진찰 검사하고요. 예방 재활하고요. 입원하고 간호 받죠. 화장, 매장 등 이 장제 조치를 왜 병원에서 합니까? 이건 아니죠. 이건 아니에요. 5번이 답이고. 자, 이거 외에도 수술이 있죠. 수술, 처치, 그 다음에 그 약제 받는 거 있잖아요. 약제 이렇게 쓰나요? 약제 지급 이런 겁니다. 수술, 처치, 약제 이걸 지급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급여에 그 약국에 가서 처방전 가져가서 약 받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의료급여 혜택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의료급여의 내용에 포함되지만 장제 조치는 안 들어가요. 답은 5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문제 풀었고요. 다음 시간에 남은 12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